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 제조혁신처의 박장순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올해 24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이 이제 14일부로 이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사업 공고와 신청서 작성 방법, 그리고 이제 전산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향후 질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채팅으로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사업 공고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이제 저희들이 그 ESG 통합 플랫폼 상에 게시판에다 올릴 예정이니 요걸 뭐 따로 별도로 이제 뭐 녹화를 하시거나 그렇게 뭐 공고를 이제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 공고를 보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사업 공고 내용이 잘 보이시나요? 채팅창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탄소 중립 전환 지원 사업 공고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24년 2월 14일부로 여기 사업 공고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22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보다 24년에 거의 예산이 2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좀 키워드릴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음성이 안 들리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음성 들리시는가요? 혹시 한 번만 그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어. 예, 그럼 지금 안 들리시는 분은 설정을 조금 조정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사업 공고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일은 여기 지금 사업 계약을 그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난 이후부터 이제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고요. 시행 기관은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업체는 저희 실제적으로 수행을 받는 중소기업이 될 거고요. 이제 수행사라고는 이제 실시 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팅 수행사, 그리고 설비 공급하는 수행사가 될 겁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저희들이 3월 8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하고 선정이 이제 5월까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 평가하고 대면 평가하고 4월에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대면 평가가 이제 마지막 한 5월 말, 5월 초 정도에 이제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 체결을 하고 이제 설비 도입은 이제 10월까지, 10월 말까지 설비 도입을 하는 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 내용은 실시 설계 지원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을 위한 이제 기술 경영 컨설팅, 그리고 이제 현재 공정의 분석, 그리고 설비에 대한 시장 조사 등을 이제 지원하는 컨설팅이 있고요. 그리고 설비 도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설비 도입의 지원 금액은 최대 3억이고요. 여기 이제 부가세는 이제 제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그 일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도화 단계가 있습니다. 고도화 단계 경우에는 최대 지원 금액이 이제 70%고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이제 지원이 됩니다. 다만 두 트랙 모두 최대 지원 금액은 3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이제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인 경우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업체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요 이유는 저희 배출권 거래제 기업이나 아니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이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대상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것을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출을 하는 기업, 그리고 대기업 협력사나 탄소 다배출 업종 영위 기업은 우대 지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별도의 가점을 통해서 더욱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 다배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별도로 표시를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이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뭐 어떤 정부 사업이라도 거의 대부분 유사할 겁니다. 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불량거래처,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뭐 대출을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러한 불량거래처로 이제 규제적인 기업이나 아니면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요 국세 지방세 체납은 회사뿐만 아니고 대표자 개인에 대한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이 되오니 이런 것도 이제 신청 전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이나 도박 게임 장비들 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그 점도 좀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들 실시 설계 수행사나 아니면 설비 도입 지원 수행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뭐 실시 설계 수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하고 저희는 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배제를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설비 도입 지원 수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관계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혹시나 지원이 됐더라도 나중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참여 제한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지원이 뭐 합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크게 뭐 신문에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들도 확인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실행하면서 이나라 도움이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혹시 이런 게 궁금하시거나 해당이 되실 것 같은 분들은 미리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 규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늘어서 128억 원 정도 내외로 저희 100개 업체, 그러니까 일반 트랙은, 기초 트랙은 100개 업체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고도화 트랙은 5개 업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까 이야기 드린 실시 설계 지원은 1,000만 원 내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요. 요 비용은 다 정부 보조금으로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부가세 100만 원은 저희 지원받는 업체에서 이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도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대 3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도 이제 부가세 부분은 제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가세 부분뿐만 아니고 원가 계산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1억 이상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회계 비용도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가급적이면 이제 지원받는 업체에서 이제 제출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기초 트랙하고 고도화 트랙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고도화 트랙의 대상 같은 경우에는 22년, 23년도에 저희 탄소 중립 전환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참여하여 중간 1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작년하고 똑같은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보증 기금의 넷제로 멤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기업도 올해에는
고도화 트랙을 지원이 가능하니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의 엑셀 시트를 통해 가지고 ESG 통합 플랫폼 상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치시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유의하실 게 이 기초 트랙이나 고도화 트랙을 이제 동시에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복 신청이 불가하오니 한 군데를 이제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 저희들이 5년 동안 탄소 감축 실적 데이터 및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실제 실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 5년 동안 저희들이 설비에 대한 이제 뭐 저희들 설비를 뭐 어디다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파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니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전력 양계나 아니면은 스마트 공장에 펨스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공장에 같은 경우에는 이를 연동해서 데이터를 저희 ESG 통합 플랫폼과 이제 연동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진행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나중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크게 뭐 문제가 없다면은 같이 진행을 하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현장 평가 절차는 신청서를 3월 8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3월 달 내에 서류 심사가 끝날 거고 4월 중에 현장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현장 점검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다르게 지역 본부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 본부에서 다양한 뭐 저희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의를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 뭐 운전 자금이나 아니면 다른 뭐 그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상담도 가능하니 이렇게 현장 점검을 나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질의를 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 심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월 초로 진행되고 있으며 요거는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5분 정도 그리고 10분 정도는 이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업 신청 기간은 2월 19일에서 3월 8일 4시까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게 되고요. 내가 어, 이러한 신청은 저희 온라인 통합 플랫폼 esgcosmos.or.kr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최종으로 이제 선정이 되시는 기업은 그 이나라 도움에 이제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 그러니까 이나라 도움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실 업무 담당자 분들은 하루 정도 집합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나라 도움을 사용하는 그런 설명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러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요 밑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뭐 전화번호가 이제 한 번에 연결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마다 전화번호가 별도로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주시고요. 그리고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메일이 또 활용이 가능하오니 이메일 요걸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침 1에 대해서 이제 지원 대상 감축 설비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원 설비에 나와 있지 않는 설비라도 실제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서류 심사 시 저희들이 위원회도 동시에 진행되어서 실제 여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설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 어떤 설비라도 이제 신청은 가능하시고요. 다만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희 LED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 설비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산업 공정에서 현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설비가 아닌 다른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저희들이 생산 설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제외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아마 신청을 해주시는 게 저희들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탄소 다배출 지원 우대 업종은 이렇게 이제 산업 분류 코드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저 뒤에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산업 분류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을 별도로 알려드리고 저희 내부 직원들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뭐 어떻게 이제 산업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업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신청서 작성에 대한 내용 요 메모가 붙어 있는 것도 이제 나중에 공유를 드릴 거고요. 저희들 사업 신청서 작성 같은 경우에 공장 설립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주업종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 5자리를 넣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해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주생산품, 그리고 주소, 그리고 설치하는 곳에 주소를 이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매출액 3개년에 대한 요런 부분과 이제 부채 비율, 그 종업원 수를 이제 3개년에 대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표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23년도 재무제표는 나오지 않았으니 20년, 21년, 22년 재무제표를 사용을 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채 비율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 수 같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을 통해 가지고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걸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털 서비스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의 사무 인력과 외국 근로자 비율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 기업 그리고 대기업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가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별도로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수출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자료를 제출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거래 여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실제 기장하시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회계 사무실에 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달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서 주시면은 그것도 입증하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원 트랙에 대해서 여기 기초나 고도화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안내 메일을 해당되시는 업체들한테는 안내 메일을 뿌릴 거고요. 그리고 엑셀 파일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신청 정보에 이제 실시 설계, 컨설팅과 이제 설비 보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업 부담금은 이제 컨설팅에 대한 기업 부담금은 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시로 표시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설비 도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그리고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70% 여기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책임자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진행할 때 대표님이 아니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고 저희들하고 연락을 해서 진행하실 분의 연락처하고 이런 거를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청업체 개요 뭐 설립하고 요거는 이제 사업 쪽에서 그 업체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주요 공정 같은 경우에 뭐 그림을 자세하게 그리거나 뭐 적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주된 사업, 우리 뭐 절삭 가공업을 하시면은 이제 절삭 가공에 대한 내용 아니면은 이제 그 주조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주조에 대한 그런 부분만 이제 어떤 업종이다.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현황인데요. 요거는 21년, 22년, 23년 여기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그러니까 연료를 얼마나 사용을 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전기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전기가 이제 100이 될 거고 나머지 이제 뭐 전기나 LNG나 그 LPG를 쓰는 경우에는 요게 뭐 50%, 20%, 30%든지 해서 여기 모든 합계가 이제 100%로 이렇게 표시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용 연령은 대부분 아니,
가급적이면 TCO2 기준으로 이제 시키 적어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TCO2 기준으로 이제 적기가 힘드시는 경우에는 뭐 비용이나 아니면 뭐 열량이나 요런 기준도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이제 제시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시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비 도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명, 저희들이 이미 이제 설비가 어떤 설비에 대해 가지고 사용을 할 건지 생각이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과 모델 명과 뭐 용량 이런 거를 이제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비 설치 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건데 다만 한 가지 자기 부담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도입 설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업체의 부담금이 50%가 들어갔지만 이거를 이제 실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담보물로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비를 통해 가지고 뭐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기타 뭐 리스 업체들 활용하다든지 캐피탈 업체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사용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 부담금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기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비가 도입되고 나서 5년간 사후 관리를 한다는 거 그런 부분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면서 다른 설비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설비들이 뭐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메이커에서 수많은 제품들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설비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조금 바뀐 내용의 설비 도입 지원 수행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앞에 온실가스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비 공급 업체에서 일정 부분 조금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서 별도로 표시한 것처럼 신청 기업하고 특수관계라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뭐 그 설비 공급하는 업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12월까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앞에 공고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사업은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비가 이제 도입되고 하는 것은 6월부터 10월 사이 요때까지는 이제 설비가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 경우니까 여기 문제가 되는 게 국내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입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는데 이제 상당한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입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 설비 공급업자하고 실제적으로 10월까지 6월 달에 되면은 10월까지 이제 공급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입 희망 설비 관련해서 이제 뭐 절감 효과, 뭐 견적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 금액과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만 원 단위로 다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단위로 저희들이 신청을 이제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100만 원 단위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뭐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설비를 하는 업체들과 뭐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게 2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2천만 원 초과의 품목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나라장터로 다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 나라장터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종합 내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내역서의 내역 금액 신청 금액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1,000원 단위로 바뀐 그 요 신청서를 다시 올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목표 신청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을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설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산 취득비로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실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 내용 중에 실제 설비가 설치되고 한 달에서 보름 정도 실제 설비의 이제 가동을 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가 줄어들겠다 하는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서 완료 보고서상의 데이터와 보고서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니터링 컨설팅은 이제 신청을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 필요성 그리고 배출 저감에 대한 기대 효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입 전 1년 동안의 배출량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도입되고 나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체에서 하시기는 힘드시기 때문에 설비 공급 업체와 미리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어, 적으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 금액이나 아니면 뭐 감축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좀 적어 주셔야지 저희들도 이제 평가하면서 실제 이제 그 컨설팅 기관에서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감축량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크게 거짓말 없이 이렇게 실제 감축되는 양에 대해서만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이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성과 관리하는 방법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도 뭐냐게 이제 별도의 이제 뭐 팸스라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신청하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저희들이 관련된 이제 확인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확인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정보 제공 동의 뭐 요런 부분이 이제 뒤따라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기업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대표자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동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이제 첨부 서류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요 사업을 신청하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 이제 희망 설비의 이제 설계도, 도면, 카탈로그 등은 아마 이제 설비 공급업체에서 다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설치 조감도, 결선도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공장의 어떤 부위에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판단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 기존에 있는 설비를 이제 치우고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체 설비 대상 뭐 운전 실적 또는 개측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뭐 저희들 그 설비 공급업체에서 기존에 있는 전력 킬로와트를 뭐 시간으로 계산해서 한다든지 뭐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제출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은 안 쓰시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여기 전산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인터넷 창에 보시면은 위에 esg.cosmes.or.kr이라고 치시면은 이런 사이트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요 앞에 배너에 이제 탄소 중립 전환 지원 사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공지 사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요 공지 사항에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하고 동의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업 공고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 이러한 파일을 이제 다운 받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탄소 중립 전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사업 신청 요거를 누르시면은 탄소 중립 전환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신청하는 프로세서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이전에 이제 먼저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회원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시만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회원 아이디라든지 사업자 등록 그리고 지역
이제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신청을 이제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신청하는 기본 정보는 아까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사업 신청서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매출액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1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100만 원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아까 신청서 상에 이제 작성하신 내용, 그 부분을 대해서 이제 다시 넣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은 안 하시고 그 책임자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100만 원 단위로 된다. 이런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여기 지금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100만 원 단위로 다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다른 내용은 없으시고요. 여기에 대한 설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저금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청서하고 여러 가지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업로드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제출 안 하시고 이쪽으로 그냥 PDF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진으로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희들 그 내용상에 보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제일 저 표준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부채 총계가 있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채 총계를 이제 자본 총계로 나눠 가지고 부채가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요걸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지금 여기 채팅창으로 질의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 풍강에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청해 주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이나 아니면 환경부에 컨설팅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 저희 쪽에서 이제 배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비 도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매칭을 그 설비 도입 지금 신청서 상에 신청해 주시는 기업들과 이제 설비를 공급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설비 공급 업체가 나라장터 상에서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 거기에 대한 업체면은 크게 문제 없이 설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에는 선정 이력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기존 설비 대비 실제 전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해야 하는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희들은 보름 이상 어, 설비에 대한 이제 신규로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계측기를 물려가지고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사 공모 기간은 별도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다음 주 중으로 수행사 공고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올리도록 할 거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업체들한테는 기존에 있었던 선정되었던 업체들이나 여기에는 별도로 메일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에 경쟁 입찰은 아니고요.
저희들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의 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크게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저기 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라 장터를 통해서 수의계약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저희들도 그것과 같은 그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업체 지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냥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이제 컨설팅 업체를 별도로 뭐 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좀 귀찮으시더라도 별지 3호 서식을 이제 신청서도 조금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신청서에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 사인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전산으로 엑셀로 이제 관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신청서도 작성을 해주시고 홈페이지에도 조금 입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대기업 2차 벤더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거래 증빙을 저희들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대기업 거래 업체라고 하면은 2차 벤더가 아니고 1차 벤더 거기에만 이제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뭐 2차 벤더인지 1차 벤더인지 거기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우시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대기업하고 이제 거래업체 요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이제 도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뭐 그 수의계약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 올해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 이제 중기부라든지 위에 상위 기관에서 어 여기 문제가 좀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무조건 이제 그 계약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정 이력은 없지만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보기에 따라서 뭐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뭐 다른 이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설비 업체, 아니, 업체에서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는 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나라장터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된다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물으셔가지고 나라장터에 이제 등록을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2천만 원 미만의 설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신청을 안 받고 그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설비의 신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2년도 선정 업체도 기초 신청 가능하십니다. 기존에 이제 지원을 받았는 아까의 이제 뭐 그 기지원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신청은 가능하시고요. 다만 그 기초로 신청을 하시면은 고도화는 신청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후 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철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 기존의 설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이상한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따로 판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컨설팅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컨설팅 업체에 대한 사업 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셔서 이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에 이제 컨설팅 업체 이제 선정에 대한 그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시면 되고요. 부채 비율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기 자본분에 이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재무제표에 있는 그 부분을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냥 인터넷에 확인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부채가 이제 뭐 엄청나게 높은 경우 뭐 몇백 프로, 500%, 600%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부담에 대한 요게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뭐 200%, 300%뭐 이러한 상황 안에 있다면은 저희들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신규 구축하고자 하는 설비가 요게 지금 지훈채님이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는 거는 여기 신규 구축하고자 뭐, 시험 기간에 요구하는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에 어, 이 나라 도움을 통해 가지고 아니 나라 장터를 통해 가지고 설비를 이제 공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저희 쪽에 메일로 한번 보내주시면은 떤 상황인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시 전력 절감 못하면 페널티가 있을까요? 저희들 요거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설비 뭐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가지고 뭐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비가 기존에는 얼마를 썼는데 전에는 얼마를 썼다 해서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기존에는 몇 개 생산하는데 이만큼 썼다. 그리고 이제 사후에는 이제 몇 개 생산하는데 이만큼 썼다 하는 그런 비율에 대해서 이제 원 단위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절감을 못하면 페널티는 크게 뭐 따로 있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사유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좀 요청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류 제출 후 선정 전에 보완해야 될 서류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알려드리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없다고 하면은 그거 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부분도 다 안내를 드립니다. 탄소 국경세 도입국 기준은 어디서 확인한지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12AM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EU에 대한 부분이고 요 사업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 저희 쪽에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은 탄소 국경세 도입 국가하고 뭐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유라는 게 저희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작년에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늦게 이제 좀 진행이 되어서, 올해 2월 달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10월 이내로 모든 걸 이제 끝낼 예정이시고요. 뭐, 피치 못할 사유가 뭐 어떤 사유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 상위 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상위 기관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가 아직 발급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냥 빈 채로 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설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설비를 이제 공정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설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신규 설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규 설립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이제 교체할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수행사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컨설팅 업체 중에 원하는 업체를 직접 선택을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고도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했던 컨설팅 업체들하고 이제 뭐 계속 뭐 하시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 뭐 그 합당성을 이제 따져봐서 거기에는 이제 조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생각을 해드릴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요거는 아까 질문 내용과 똑같은 부분이고요. 일단 신청은 23년도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비워두시고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비 설치 후 검증 방법으로 이제 배출기름 물려 검증하신다고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실시 설계 컨설팅에서 실제적으로 검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설비를 공급받는 업체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혹시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음, 네. 변경 이전 설비 실제 측정을 꼭 15일을 해야 되냐고 물으셨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 지침상에 저희들이 15일 이상, 요렇게 실제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15일 정도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선 전 데이터는 그거는 이제 뭐 실제 측정된 자료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실제 진단 전문 업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뭐 데이터를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뭐 다른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별도로 이제 컨설팅 기관에서 제출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업체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잠시만요. 네. 저희들 업체 선정수가 제한이 있는 예, 업체 선정수를 저희들이 100개 업체 그러니까 기초 트랙은 100개 업체고요. 고도화 트랙은 5개 업체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수를 맞추게 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제 이제 저희들 뭐 사업에 대해서 저희 상위 기관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내려줄 때 이렇게 100개 업체, 105개 업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이제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면은 2시 50분까지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님 혹시 어떤 질문 하셨는지 아, 데이터는 반드시 측정된 자료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 이제 실시 설계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그
산정을 할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업체에서는 굳이 데이터가 있으면 주셔도 되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컨설팅 업체에서 별도로 산정이 가능할 겁니다.